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바로 디지털 시니어입니다. 작년 12월이었죠. 2024년.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단 7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죠.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기술과 함께 진화하면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우리 시니어 세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기술 변화에는 조금 소극적이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정말 자연스러워지셨고요. 특히 그 팬데믹 거치면서 비대면 소통 늘고 이러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확 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큰 변화죠. 단순히 그냥 정보 검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영상통화나 메신저 앱으로 소통하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소비 패턴인데요. 예전에 TV 광고 보고 바로 구매하셨다면 이제는 광고를 보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TV 광고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상세하고 또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어요. 뭐 유튜브 같은 영상 활용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시니어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자료 보니까 좀 놀랍던데요. 건강과 운동, 이게 무려 68.1%로 압도적이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구매율도 보니까 66.9%. 굉장히 높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뭐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체크하시고 운동 앱 활용하시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문화생활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영화 보시고 또 가상현실로 박물관 투어하시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를 좀 높이고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시니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냥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도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계를 넓히고 정보를 얻는 창구 역할도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등장이에요. 맞아요. 박막리 할머니처럼요. 70대 후반이신데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으시고 뭐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시고 진짜 동년배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시니어 타겟 마케팅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동시에 모바일 쇼핑 이용률도 정말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 60대 이상 회원 비중이 2019년에는 3.74%였는데 최근에는 4.34%까지 늘었고요. G마켓도 2.91%에서 3.55%로 증가했죠. 이 증가세가 상당합니다. 와,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가 쉬워지니까 가격에는 더 민감해지시면서도 구매 결정은 오히려 빨라지고 소비하는 품목은 더 다양해지고 소비 패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55세에서 69세, 이 시니어 세대의 소비력은 이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총 소비 지출액이 25세에서 39세 젊은 세대의 거의 0.9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0.4배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특히 식품이나 운동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경험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정관장물처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하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요. 이런 시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디지털 시니어는 더 이상 우리 사회나 경제에서 주변부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을 도구 삼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활기찬 시니어 세대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사실 여전히 디지털 격차라는 과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이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정말 모든 시니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거나 맞춤형 교육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좀 더 중요한 다음 단계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